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 사이에 어떤 오늘의 하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죠? 이 주말 동안 좀 이쪽 금융 일정들이나 어떤 사건들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오늘은 뭐 아침부터 개파락해가지고 조금 좀 갑갑한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개파락해서 움직이는데 뭐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자, 그럼 주말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길래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요일 밤에,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 아침에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추가적인 폭락을 한번 나왔고, 그 폭락이 된 사연에는 일단 미중 무역 전쟁이 깔려 있어요. 일단 화웨이의 CFO가 체포되는 거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일단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때 90일 휴전된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거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0일 휴전한 효과가 일단 없어졌고, 그거 이외에도 우리나라 자체로서는 이제 북한과의 일정들이 다 1월 이후로 미뤄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방위비 문제도 거론이 됐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예산안 때 미국이랑 방위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소차나 이런 것들은 예산안에 이번에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가지고 오늘 좀 테마가 일어났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도 끝까지 유지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2.2% 정도 빠졌는데 단순히 시장이 2.2% 빠졌다고 해서 평소에 2.2%대 빠진 흐름이랑 같았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 오늘은 대형주가 빠지지 않았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HLB 등등 바이로메드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 그룹주들이, 특히 바이오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안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는 보합이었어요. 오늘 오히려 장중에 61선 돌파, 구름대 돌파하는 라인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힘까지 보였습니다. 왜? 금요일부터 그 의도를 보여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도 시장이 2.2%가 밀렸다는 것은 중소형주들이 그만큼 다같이 많이 밀렸다는 것이고, 즉 질보다는 양으로 밀어붙인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엔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4% 이상 폭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감지수 자체는. 지난번에 엊그제 이틀 전에 시장이 3%대 하락할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큰 하락이 있었어요. 이때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3%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 정도 내려갈 때 같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를 한 거고, 얘 말고도 대형주들이 같이 밀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체감지수는 그냥 3%대 보여주는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장은 2%대 중반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대형주 1등주들이 오히려 올라가고 오히려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체감지수는 이틀 전에 보인 것보다 더 세게 내려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최소한 비슷하게 2% 빠졌지만 3% 이상의 하락한 것으로 거의 착각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체감지수는 이틀 전보다 더 안 좋거나 같았어요. 이런 시장이었다는 걸 일단 이해해 주시고, 이번 주 일정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고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번 주 일정들이 일단 어떻게 남아있냐 보면은 우선은 일단 공통적으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서 이 화웨이의 CFO 사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논의가 될 거고, 뭔가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그쵸? 싸우고 있는 거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누가 체포해 갔는데, 자국 큰 대형 기업의 CFO를 체포해 갔는데 누가 좋은 감정으로, 그쵸?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12월 10일 오늘 이후로 월화 해가지고 아니죠, 화요일부터 내일 현지 시간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의회 표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으로 치면 내일까지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흐름에 따라 미선물도 지금 1%대 하락에서 뭐 0.5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요거는 일단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단 밤 10시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1% 근처까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영국 브렉시트 의회 표결 관련된 것이 또 지나가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2일에는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전날이고요. 또 반대로 또 저쪽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구 반대편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유럽에서는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12월 13일 목요일에 이제 2018년 가장 어두웠던 한 해를 마감하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만기일이 지나갑니다. 목요일에. 그래서 전날하고 그날 당일 수요일 목요일에 변동성을 최대치로 키울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브렉시트 영향권 하에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따라 다를 거예요. 표결 결과에 따라 수목에 더 큰 변동성을 보일지, 아니면 차분하게 만들어지면서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올리면서 변동성을 키울지는 그때 가서 펼쳐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일에는 이제 EU 정상회담이 있어요.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나가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 1월달로 미뤄진 일정들, 북한 관련된 일정들, 이런 것들도 지금 압박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대북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1, 2월에는 뭐든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게 기정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또다시 눌렸다가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기회에 다 털려면 어느 정도 더 끌어올리면서 대시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4월이나 6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부근에 못 미치더라도 어쨌든 한 번은 다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돌아가면서라도요. 순환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일단 1월 달까지 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번 주 일정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 지나가면서, 회의들 지나가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표결을 하면 거기다가 내용들이 또 나올 것이고, 어쨌든 간에 안 좋게 되든 좋게 되든 지나가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될 겁니다. 어쨌든 우려감에 미리 빠지니까, 우려감대로 나타나든 우려감이 불식되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나가는 일정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어떤 이벤트가 있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경기 같은 경우는 6개월 먼저 선행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중요한 이벤트는 뭐 직전에 앞서서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호재가 있는 종목은 호재가 터지기 전에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악재가 있는 종목은 악재가 터지기 전에, 악재가 뉴스로서 언론이나 매스컴에 노출되기 전에, 그리고 개인들이 알기 전에 먼저 빠지는 경향이 있고, 이게 정보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공시나 뉴스를 내기 위해, 매스컴을 타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과정까지 누군가는 제작을 해야 되고, 그쵸? 제작을 하고 뭐 편집을 하고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반응하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수급의 원리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또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여러가지 지금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굉장히 시장을 활용해서 굉장히 시장을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혹은 금융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뉴스만 봐도 항상 악재밖에 없고, 뭘 다 안 좋대. 다 지금 뭐 사건만 터지고, 안 좋은 사건만 터지고, 너무나 다 안 좋아. 지표도 다 안 좋다고 하고,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도 지금 계속 뉴스에 거론되고, 뭐 이것저것 다 신문, 뉴스 어딜 봐도 다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중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이용한 방식까지. 이게 노린 건지 아닌 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표현의 자유로서 그냥 언제든지 개봉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1년 전에 나왔을 때, 그 국가의 부도의 날이요, 1년 전에 개봉했을 때와 지금 개봉했을 때, 만약에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개봉을 했다면 그걸 본 영화 관람객이 어떻게 느꼈을까? 그리고 지금 개봉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느끼고 있다. 많은 걸 또 생각해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속지 마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생각해볼 문제예요. 모든 상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으로부터 아웃되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겁나게 하고 있어요. 2018년 안 그래도 1월부터 고점 찍고 12월까지 내려오는 동안 너무나 어려운 한 해였는데 거기다 대고 막바지에 가장 어두운 내용들을 뿌려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최저점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떠나가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다릴 것은 또 그거예요. 지금 1년 동안 하락한 이 수준에서 더 물론 밀릴 수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뭐 하락 방향으로 한 번 더 밀어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위치, 이 언저리 어느 구간에서 1월에 접근하신 분들이 1년 동안 쓴맛을 보고 나가는 것을 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트코인에서 피해를 보셨든 주식으로 피해를 보셨든 아니면 부동산이나 어떤 금융 형태로도 피해를 보셨든 간에 우리는 지금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대거 나와야만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저는 혹시나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꼭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영화를 홍보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대신에 100% 받아들이진 마세요.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금융시장 자체의 그 메커니즘도 다 다르고 지금 처해진 상황도 다르고 뭐 때문에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내용 자체가 다르고 기업들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때는 10년 전은 100대 기업 내에 있는 기업들이 줄곧 하루에도 수십 개씩 도산하던 시절이었어요. 그쵸? IMF 시절에 20년 전에, 그쵸? 10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에는. 10년 전 서프라임 때도 지금과는 환경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지굿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지만 또 생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생각하는 만큼 개인들의 이탈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적어도 영화를 본 금융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10% 혹은 5%라도 반응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시장은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사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지금 그 영화만 보고 100% 받아들인다. 거기 살짝 마지막에 지금과 약간 비교를 하잖아요. 현식이랑.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풋을 사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풋이 그 산 사람들이 돈을 크게 벌 수 있게 만들어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식과 금융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보면서 생각을 해볼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 봤는데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전에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보시면 조금 더 좋겠죠. 생각하면서 20년 전에 그랬었지 하면서, 그러나 지금이 그때와 또 이렇게 매칭을 해서 또 같게 보는 것은 또 위험하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정치로 또 변질해가지고, 정치적인 내용으로 또 변질해가지고 또 그렇게 막 어떤 감론을 막 하실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요. 그쵸? 전혀 그런 입장으로 그런 포인트가 또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간에 지금 시장 일정 말씀드렸고, 처해진 상황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영화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 시장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일정이 4일 화수목금 또 지나가다 보면은 또한 650포인트대 지난번 11월 13일에 찍었던 라인을 한번 위협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걸 밀릴 수 있지만 시장은 출발 전에 가장 어두운 면을 보입니다. 과거에도 그거는 항상 불변합니다. 2017년 말에 9월달에 저점 600포인트대에서 900포인트로 날아가던 시기 전에도 항상 어두운 면을 직전에 보이긴 했습니다. 항상 그래요. 주식 종목도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추세가 전환되기 직전에 한번
쏟아내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요.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얼마나 더 쏟아낼지까지는 지나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오늘이 최저점을 찍고 돌아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가늠이 안 되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보시는 거랑은 그냥 보시는 거랑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급. 자, 개인들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최근에 많이 사고 있고 오늘 또한 600억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들. 그러나 막판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 매수세가 좀 강하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야 될 것이고 투신들이 일단 매도를 좀 줄이고 있는데 투신이 강력한 매수가 또 진입이 돼야 됩니다. 투신들은 자체적인 방어력과 자체적인 공격 성향을 세게 갖고 있어서 시장이 올라가는 장에 더 매수를 하면서 태우고 하락하는 위치에서 최저점에서 더 많은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투신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고 투신이 매수 전환을 강하게 이틀 연속 정도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얘기 말씀드렸고 나머지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 시장만큼은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2.1% 정도 빠졌고 상해종합이 막판에 조금 점심시간 끝나고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0.7%대 하락 보이고 있고요. 대만 각권 1.1%대 하락, 항생 1.2%대 하락, 다 비슷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일단은 뭐 요정도로 마치고요. 어쨌든 시장은 조금 더 빠지는 가능성이 있다 열어두시고, 하지만 거기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돌아 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툼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딱 이번 주 일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3일밖에 안 남았지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목보다는 화요일까지가 고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동성 지수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변동성 지수는 지금 구름대 라인에 올라타 버렸어요. 오늘 시장이 갭하락하면서 갭상승해서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을 이탈을 했는데 조금 더 그러면 이 파동을 이어서 한번 보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변동성 지수는 2차 파동 오래가지 않습니다. 1차 파동에 이어 2차 파동은 오래가지 않아서 금방 조만간 또 내려가면서 차분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딱 한 4일 정도, 이번 주가 딱일 것 같아요. 이번 주 흐름이 변동성 구간 2차 고점 N자 반등 찍고 내려오는데 가장 일단 내용상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흘러가도록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때처럼요. 이때처럼 요러고 나서 급격히 차분하게 내려간다 하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그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좀 하지만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급적 자금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지나가면서 투입을 좀 하시는 게 낫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미리 하셔도 상관없지만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리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보세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월요일부터 좀 피곤한 장이었는데 이번 주 뭐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좀 괜찮게 풀릴 거라고 보시고 이번 주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